자, 이제 등기법으로 가봅니다. 이제 등기법도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거예요. 자, 보세요. 21번입니다. 21번에는 몇 번? 1번이죠. 그죠? 1번. 1번에 보면은 등기사무는 두째 줄에 대법원장을 줄 것이에요. 대법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영재 볼 때 요래 푸는 겁니다.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요래 나오거든. 요게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이렇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고 2번, 3번을 묶으세요. 2번에 줄 것입니다. 대법원장. 그 다음에 두째 줄의 끝에 등기소의 위임에다가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가 누구다? 대법원장. 그럼 3번에 두째 줄 끝에 등기사무의 정지. 그러면 정지권자가 누구다? 대법원장. 여러분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럴 때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상급법원의 장에게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입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다? 상급법원의 장. 그 다음에 5번에 등기관은 죽었습니다. 자기 배우자 사촌 됐죠. 이내의 친족이 등기될 때는 그 등기소의 소유권 등기하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죽었습니다.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otherwise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있으면 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과. 자, 22번으로 갑니다. 22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5번인데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1번은 전유 부분을 줄 것이에요. 끝에 건물 번호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 옆에다 쓰세요. 1101동 1701호. 이 1701호가 건물 번호지. 맞죠? 네.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그러면 2번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4번에 1동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옆으로 갑니다. 등기로 표제부에 자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되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외울 때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두 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101동의 표제부가 있지. 1701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지.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표제부와 이 표제부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이.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딱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게 1동이죠. 이게 전유 부분이죠. 그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상하로 나누어요? 안 나눠요? 나눈대. 상하로 나눈대. 그러면 상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1동 건물의 뭐다? 표시. 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뭐다? 표시. 상은 전유 부분 건물의 뭐다? 표시. 하는 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등기부의 양식이 거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각도로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 되어 있지. 그러면 요게 있다 없다? 있지. 요게 1동이지. 그러면 1동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있지, 땅. 그 땅을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701호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땅을 사용을 해야 안 해요? 해. 그 사용하는 게 대지 무슨 권이고? 대리사용권이지. 그럼 대리사용권은 소유권이 있고 지상전세 임차권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 무슨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럼 대지권의 표시라는 게 대지권이 무슨 권이다? 소유권. 대리권이 지상전세 무슨 권이다? 임차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글자 2개만 딱 하면 돼. 모르겠거든. 긴 게 앞에 오요. 짧은 게 뒤에 가요. 됐죠? 네. 요거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다시 있거든. 그럼 여기서 1동에 요거 됐죠?
전유 부분에 요거 됐죠?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거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소재지, 소재. 이게 지번이지, 지번. 이게 건물의 명칭이지. 그럼 답입니다. 101동의 이거와 1701호의 이거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으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거는 여기에만 쓴다. 그러니까 2번을 보세요, 2번. 3번. 3번에 1동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으로 갑니다. 끝에 소재와 뭡니까? 지번. 그럼 소재와 지번은 1동에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전유 부분에는 나와야 안 나요? 안. 그럼 이해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는 5번이지, 5번. 5번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기로 표제부 동그라미 칩니다. 표제부가 아니고 갑구입니다. 갑구. 갑구에 밑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거잖아요. 소유권이니까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된다? 갑구지. 갑구.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하고 건물 등기부에는 어디다가 하느냐? 어디다가 한다? 표제부에 있는 표제부. 토지 등기부는 어디다 한다? 해당 구.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걸 우리가 시작 대지권 등기. 요거를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이 글자에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앞에 거를 외울 필요가 없고 요 글자를 하면 그러면 뜻의 등기 들어가면 토지 등기부 어디다 간다? 해당구. 그럼 대리소유권의 소유권이면 갑구하고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뭐해라? 얼구해. 그럼 여기는 표제부가 아니고 무슨 구한다? 갑구에 한다. 갑구. 자, 그럼 23번으로 갑시다. 23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여러분들 1번으로 갑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인계를 할 수 죽었습니다.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소유권 보존인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죽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된 경우 라면 죽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오덱스다 X 할 수 있는 날 2번으로 갑니다. 을의 토지에 대해 부담 없는 정려에다가 줄 긋고 위에다가 편무계약. 한 칸 밑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오덱스다 X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3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보존인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줄 것입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속의 계율에나 자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오덱스다 X 계약 체결일. 그래가 됐죠.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위에다가 쌍무계약. 자, 줄 것입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1번, 3번을 묶으세요. 2번, 4번을 묶으세요. 그럼 출제는 그걸 지그재그로 냅니다. 할 수 있는 거를 계약 체결일로. 오케이? 네. 반대급부 이행 계약의 효력이 발생.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갑이 단독 건물을 신축한 준공 공사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자, 여러분들 5번 밑에다가 필기를 할 때,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은 소유권 보존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요거는 그냥 소유권 보존입니다. 쉽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지. 요거지. 요게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 이거는 의무가 없지. 됐죠?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갑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인계를 할 수 있다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계약 체결할 당시 보존인계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 그러면 다시 할게요.
칠판에 그 밑 제일 밑에다가 다시 할게요. 제일 밑에다가 요 그림을 그리세요. 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보기 5번의 그림은 이겁니다. 옆에 어릿다 없다? 없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답은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24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잠깐만 볼게요. 일단 1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자르세요. 자, 사단의. 자, 죽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그러니까 명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OX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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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필기를 만약에 한다면 글자를 보세요. 명의인을 묻는지,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지, 신청인을 묻는지 이러면 딱 하면 됩니다. 이게 차이 나는 거라. 그럼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정합니다. 법인이 등기를 다시 써놓고 할게요. 써놓고 할게요. 법인이 있습니까? 요 차이거든. 요 차이거든.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 그러면 신청인은 대표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명의는 모르겠거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오케이? 그럼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이건희 회장한테 있다. 삼성전자한테 있다. 삼성전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법인이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의무자 권리자도 누굽니까? 법인이자. 그러니까 요 용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맨 밑에 글을 먼저 공부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삼성전자가 등기로 간다. 삼성전자의 대표자가 등기로 간다. 대표자. 그럼 이거는 비법인하고 답이 똑같아.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거든. 우리 학원에 빌딩 있죠. 이 빌딩의 소유자는 어성김씨 종친회 회장 소유자입니까? 종친회 소유입니까? 종친회. 그게 바로 뭡니까? 비법인. 그럼 의무자 권리자도 시작. 비법인. 그런데 이 빌딩을 사고 팔 때 등기로 가는 사람은 사람이 가야지. 그 누가 간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네. 통과. 그러면 1번은 대표자 명의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종중명의로 서시는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거 아니지만 대표자가 그것만 줄 것이에요. 권리자다. OX다. X. 종중이 권리자지 대표자가 권리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를 신청해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 이렇게가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거든.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럼 답만 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항상 출제인이 물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묻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오케이? 그럼 답만 이야기할게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안 올라가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막말 해봅시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안 올라가면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나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 그럼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비법인의 대표자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 이때는 모를 때는 이래서요. 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안 올라가구나. 이래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빨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는 주민등록번호 제공 5입니다. 5.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갑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라는 게 죽었습니다. 정관, 그 밖에 죽었습니다. 규약, 정보를 신청 제공하지 않는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집었어요. 여러분들 제목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있어요. 그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은 모르겠거든. 그냥 회칙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칙. 오케이? 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5번으로 갑시다. 법인 아닌 사단이 죽었습니다. 등기 권리자.
옆에 줄 것입니다. 사원총회 결의서. 사원총회 결의서는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의무자일 때 의무자. 의무자라고 썼어요. 이 문구의 제일 중요한 문구는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갑시다. 25번에는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25번의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신청 정보 줄 것이에요. 밑에다가 신청서라고 썼어요. 신청서.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했죠. 신청 정보. 요 위에다가는 이거를 썼어요. 시작. 첨부 정보. 그럼 요겁니다.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그럼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여기 하나만 공부 딱 해볼게요.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한다, 문서로 산다. 그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신청서를. 이해겠죠? 네. 그러면 신청서에 가장 쉽게 해봅시다. 사고 파는 부동산 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1월 2일 날 매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갑을 매도인 매수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썼죠? 썼다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썼다면은 이게 신청서에 썼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사고 팔죠. 그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켜야 되는 거라. 이게 뭐고? 대장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어드와이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다? 매매. 그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계약서. 근데 이는 법에는 계약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등기 원인 정보. 됐죠? 그러면 갑하고 을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신청인이지, 신청인. 그럼 신청인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요, 안 써요? 써. 그러면 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금 때문에. 그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럼 주민등록번호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해. 그게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본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인이 할 수 있지. 그럼 위임장 첨부해야지. 법인이 등기 신청한다, 대표자가 한다, 대표자.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아야 되죠. 그러면 임야대장은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25번에 신청 정보 위에다가 이 글자를 썼어요. 이 글자. 그럼 항상 출제인이 물을 때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요 식으로 묻습니다. 요런 식으로. 통과. 26번입니다. 26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조금 째째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1번에 저당권 이전이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옆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게 죽었습니다. 등기 의무자 죽었습니다. 주소. 그러면 옆에다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자, 여기 오세요.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답만 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항상 모를 때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합니다. 안 올라가면 필요가 없어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어. 그럼 요거는 공부할 때는 이래 하세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건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왜 제출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쉽게 봅시다.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둘 다 세금 내야 돼요? 내려? 네. 그럼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용지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한다. 하는데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무슨 등기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등기 권리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주소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주민등록번호 줄 것이에요. 어드와이더 오. 그럼 세 번째.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otherwise O.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말소, 회복, 직권, 경정, 판결서, 권리의, 여기, 맞네요. 그죠?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 권리의 변경.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시험에 낼 때 1의 문제를 냅니다. 일단 요 두 개를 먼저 말해 볼게요. 이거는 각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하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이해관계를 찾아내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됐죠? 네. 이거 두 개는 응용이 안 됩니다. 그냥 요것만 생각하세요. 직권이죠.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잖아요. 불이익 보는 자가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직권을 할 수 뭐다? 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죠.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한다? 한다. 그럼 요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판결서죠. 칠판을 보세요.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행정관청에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네. 그럼 답 합시다. 판결서죠. 제3자의 승낙서 첨부한다, 한다? 안 한다. 이해관계는 승낙 첨부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도 제3자지. 여기도 제3자지. 오케이? 근데 여기는 앞에 요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이거 안 씁니다. 그냥 이해관계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는 그 등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 제3자니까.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죠. 첨부해야 된다. otherwise 여기서 이제 또 나누는 거라. 나누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금인. 그러면 제 말 들어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therwise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 시작 한다. 농지취득자격 첨부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나면 판결서의 금인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지. 맞지? 출제는 어디다가 빈도를 맞출지는 그 상황에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갔지.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 안 해도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권리의 변경이지. 그럼 승낙서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시작 저등기. 그러면 이 위에 4개는 승낙서 없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이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통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에 대해 주소를 등면한 정보로 죽었습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 정보.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이랍니다. 법인이라면 항상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같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지. 맞죠? 네. 5번으로 갑니다. 갑을 병에게 각 소유주의 순찰이는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어하여 병이 죽었습니다. 을을 대비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이 신청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요게 10년 전에 기출문제 답입니다. 답인데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답만 딱 외우면 다시 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의무자도 제출하고 권리자도 제출하지. 맞아요? 네.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지. 그런데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단독이니까 둘 다 제출할 수가 없다. 이 말고 한 명 것만 제출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요래만 옆에 써놔 놓았어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재료죠. 갑, 을, 병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 갑, 을이 놓으면, 키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여러분들 등기가 이리 가는 거지. 이리 가는 거지. 갈 때는 항상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자지. 우리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항상 의무자를 공부합니다. 서류도 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자, 그러면 갑, 을 놓으면은 갑이 키입니다. 갑, 을, 병이잖아요. 그럼 누가 키다? 항상 을이 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하고랑 매매했는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거든. 또 매매했어. 그럼 이 등기가 이리 왔다 이리 가면 되지. 근데 을이 안 받아오면 병이 대위 신청할 수마다 등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을. 을에게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27번입니다. 27번에는 몇 번? 5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27번에 문제를 먼저 보세요. 등기필 정보 줄 거세요. 그러니까 요래만 딱 줄 거세요. 요래만 딱 줄 거세요. 공동신청 및 성소한 등기 의무자. 요래만 딱 써놔 놓으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이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otherwise,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 신청에는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예외한 게 있는 기라.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서 이건 이런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저 의무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 두 개만 외우면 돼. 오케이?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유정 줄 거세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제출해야 됩니다. 2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모르는 게 줄 거세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옆에다가 썼어요. 단독. 1번은 공동. 3번입니다. 상속 줄 거세요. 자, 그러니까 2번, 3번 묶으세요.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4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줄 거세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한다. 옆에다가 썼어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답이 탁탁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5번에 등기필 정보가 멸실 고가리 딱 줄 거세요. 등기소에 직접 출사에 확인을 작성해 등기 의무자에 죽었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다, 한다다, 한다. 자, 제 손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며 재발급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떼가야 된다, 안 떼가야 된다? 떼가야 돼. 그래 공부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인감증명을 떼가야 돼. 그래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맞다, 맞다. 빨리 맞다고 그랬어요. 자, 28번입니다. 28번에는 몇 번? 2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저당권을 줄 거세요. 설정된 청구부분에는 가처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다가 가등기라고 썼어요. 가등기 쓰고 그 옆에다가 두 개는 동일하다 이래 썼어요. 두 개는 동일하다. 그 말은 가등기에서 묻든 가처분에서 묻든 답은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딱 합니다.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나중에 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도 그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기억에 갑니다. 셋째 줄에 갑니다. 넷째 줄에 갑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소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자, 요리로 잠깐만 쉽게 하나 해볼게요. 공부할 때 이랍니다. 자, 요리를 해보세요. 자, 그렇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이는 갑구입니다. 갑구. 을구입니다. 을구. 자, 갑이 있잖아요. 갑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피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리는 거라. 오케이? 네, 역으로 말하면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돈은 넘어갔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갑이 돈만 딱 가져가고 빌려가고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는데 판결서는 2월 1일 하거든. 그럼 요 사이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끝장. 그러니까 의리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요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면 묶어야 되는 거라. 그게 무슨 등기다? 가처분.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럼 요 가처분은 갑구에 표시한다, 을구에 표시한다.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요 소송의 표시를 갑구에 한다, 을구에 한다? 갑구에 합니다. 꼭 공부할 때 이래서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소송의 표시는 갑구에 한다 이 말. 요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처분이 들어왔지.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갑은 제3자 병한테 매매할 수 있지. 맞죠? 네. 그럼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의리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저당권 등기했겠지. 그럼 이 소유권, 저당권 양립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말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저당권은 있잖아요. 사람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내 저당권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니은입니다. 부동산 표시 고까지만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표제부. 부기등기 줄 것이에요. OX다, X.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입니다. 전자신청을 치아에다가 줄 것이에요. 끝에 사용자 인정을 받지 않는다. OX다, X. 여러분들 항상 사용자 인정은 모를 때는 공인인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컴퓨터로 뭔가 할 때는 시작할 때 공인인정을 받아야 돼요. 취소할 때도 받아야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디귿은 받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받는다. 그럼 리얼. 등기관이 부당한 채무인데 이의신청은 등기소 줄 것이에요. 이의신청 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오더와이더 오.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의신청은 법원에다가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하는데 등기소를 거쳐서 간다면 거쳐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인의 토지를 매매해서 그 허가구 지정의 해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는 신청 시 다시 허가구인을 지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없다에다가.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1월 1일이고 2월 1일입니다.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라. 그럼 허가서는 당연히 필요가 없지. 반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때도 허가 제출 안 합니다. 전부 다 5일 때 합니다. 5. 오케이? 네. 그럼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제출한다, 안 하면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모두 허가구역이었을 때 허가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됩니다. 감 잡았죠? 네. 자, 그럼 29번입니다. 29번에는 몇 번? 4번이죠. 그죠? 4번. 여러분들 잠깐만 문제를 볼게요.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밑에다가 썼어요. 등기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일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안 든다? 아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닌에다가 아는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긍정이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거 이래 써놓고 보기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니까. 그럼 엔돌핀이 작용을 한다니까. 자, 1번으로 갑니다. 합유자 중 1인이 할 때 합유만 줄 거죠. 합유. 1인이 지분에 대한 주겠습니다. 가압류 OX다 X. 합유 딱 넣으면은 합유는 지분을 표시한다는다. 안은 그 가압류 들어올 수마다 없다. 수인의 공유자 1인이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죽었습니다. 보존 등기 OX다 X. 그럼 보존 등기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용익권 상속 지분 이렇게 썼어요.
됐죠?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답다, 없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X다, X. 지분의 소유권 모르는게 할 수 뭐다, 없다. 그렇다 정리합니다. 3번입니다. 저당권을 비담보 채권과 죽었습니다. 분리하여. 그러면 제 말 안 해도 아실 테고. 4번입니다. 가등기 죽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요거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O다 Y다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 이렇게 딱 외워둡니다. 5번으로 갑니다. 관공서에 공매까지 줄 것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권리 이전의 매수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 딱 하면 되죠. 30번으로 갑니다. 30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갑이 신축한 미등기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갑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죽었습니다. 특정 유정 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기를 거쳐 자르세요.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를 알아야 되죠.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마다 이자. 포괄 유정은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모르는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 딱 공부하면 되고. 3번에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을 등기에 직권을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다시 합니다. 두째 줄에 소유권 모르는 한 경우 자르세요.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자르세요.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옆에다가 소송 끝났다.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모르는 길을 죽었습니다. 말소한다. 그럼 답은 이겁니다. 말소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말소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못한다? 요리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옛날에 기출문제 답으로 한번 놓은 적인데 결론은 끝이 답입니다. 말소한다, 안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 때는 법원에 가처분도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을 촉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번에 가처분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거다. 재판 끝났으니까 이거 지워야지. 그럼 이거 지우면 이것도 지우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죽었습니다. 대장 정보.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기관이 소유권 모르는 때는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이라는 기록하지 뭐다 않는다. 그건 알고 있죠, 그죠? 참가. 31번입니다. 31번에는 몇 번? 이런 거를 답을 외워버리세요. 1번으로 갑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상속인의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 끝에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이런 거를 외워버립니다. 그럼 시험의 답은
끝이 답입니다. 다시 소유권 경정등기까지 외워야 됩니다. 소유권 경정등기를 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갑시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때는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무자 을이 등기를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포괄성계인. 더 쉽게 표현하면요.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한다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등기간의 수용으로 인한 소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자, 동그라미 칩니다. 번호를 붙입니다. 1. 소유권, 2. 소유권 외, 3. 처분의 제한의 등기.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드바이더 5. 자, 여기서 그럼 조심할 때 직권으로 말소하죠. 할 때는 말소하는 거를 외운다. 안 하는 거를 외운다. 안 하는 겁니다.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둘째 줄에 소유권이라는 말은 나오죠. 그럼 수용되기 이전 이후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당연히 그건 수용된 이후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거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4번으로 갑니다.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인에게 통정 허위 표시하여 이르는 다음 을이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저랑 마친 경우에 을로부터 갑의 소유권 이런 등기를 할 수 시작 있다.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진정명의회복이죠. 그죠?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르는 게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래됐죠? 5번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죽었습니다. 판결서. 금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다가 두 개를 썼어요. 토지, 농지. 토지, 농지. 아까 했죠? 판결서를 들고 갈 때 토지거래 허가서 전부 해야 된다. 해. 농지 지적자 전부 해야 돼. 판결서에 금인도 받아야 돼. 판결서에 뭐도 받아야 된다? 금인. 그건 고르다. 32번입니다. 32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려고 그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말소 등기 신청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 줄 것이요.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부기등기. 등기 권리자에 죽었습니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OX다. X. 자,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시험에 다시 와보세요. 자, 요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전부 해야 된다. 해? 그럼 성락서 전부 했어. 했다면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무슨 말소고? 직권말소지.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1번에 전세죠.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을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1의 뭐다? 1. 전세의 저당. 을하고 병하고 있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이거 지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이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면 따라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락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성락서 안 들어가면 말소를 못하지. 그러면 말소했다는 소리는 성락서가 있었다 없었다? 있어. 그럼 보세요. 2번에서 1번 말소했지.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됐지. 그럼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은 거예요. 말소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럼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으니까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답을 딱 가져갈 때 이랍니다. 말소 등기를 하면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신청말소다, 직권말소다, 직권. 그렇다고 외우세요. 3번 니은으로 갑니다. 가등기를 기한 자 죽었습니다. 본등기 금지.
내용의 가처분 등기는 죽었습니다. 각하한다. otherwise O. 좀 전에 했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otherwise O. 본등기금지 가처분은 뭐다? X. 3번으로 갑니다. 협의분에 의한 상속등기 그거만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인감증명 줄 것이에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상속재산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예민해. 전원의 인감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얼은 있죠.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 그까지 딱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1월 이내 OX다 X. 시작. 지체 없이. 지체 이런 거 외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미음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줄 것이에요.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도면은 동그라미 칩니다. 서면, otherwise, O. 그럼 여러분들 이때는 이렇게 푸는 거죠. 우리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지. 됐죠? 답은 이겁니다. 도면은 컴퓨터로 작성해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해도 뭐다? 된다. 법인은 반드시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 통과. 3번입니다. 3번에는 몇 번? 여러분들 답은 4번인데 여기 좀 많이 틀렸네요.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1번으로 갑니다. 매매 줄 것이에요. 인한 등기 신청 정보의 거래 신고 필정을 하는 등기 기록에 신고 필정이 기록된 죽었습니다. 거래가액 기록하여야 한다. otherwise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매매한 겁니다. 매매. 그래 여기다가 10억 이래 이 쓰는 이게 거래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했다. 이전에는 안 했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져왔을 때만 한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만 다른 거는 안 한다. 그러면 판결서 가지고 왔을 때는 거래가액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 매매 계약서를 가져왔을 때만 한다. 그럼 소유권이 못 했을 때 이죠. 그럼 가등기도 소유권이 된다. 본등기도 본등기. 그럼 본등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신고 필증의 부동산이 한 개 동그라미 쳤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 죽었습니다. 각각 복수인 경우 죽었습니다.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otherwise O.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매매 목록이잖아요. 그럼 됐죠? 그럼 목록이니까 부동산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이 두 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한다. 두 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일 때 번호 순서대로 쭉 자. 그러면 이제 답은 한 개일 때도 작성을 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수인과 수인 사이.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때는 한 개를 거래하더라도 목록을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다시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시작 5개. 앞에 시작.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5개. 매매 목록은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과. 3번으로 갑니다. 매매 계약서를 등기 운임용으로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다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앉는 데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면 밑에다가 써서요. 본등기 때 한다. 본등기 때 한다. 본등기 때 한다. 이래 써놓으면 쉬운 겁니다. 4번으로 갑니다. 매매 목록에 제공이 필요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두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기록한다.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데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은 등기 안 해. 왜?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안 합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야 돼. 오케이. 네. 그럼 34번으로 갈게요. 그냥 쉬지 말고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5번에 3번에 5번에 등기운인이 매매를 등기운인정서가 죽었습니다. 판결서.
한 칸 밑에 거래가격을 등기하지 시작 않는다. 판결서 밑에다가 썼어요.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 매매 계약서일 때. 그래야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수월하게 지내갑니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 이 말이에요. 판결서 가져오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34번입니다. 자, 34번은 뭐 쉬운 거니까 몇 번? 5번이죠. 그죠? 5번. 이거는 이제 외워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1번으로 갑시다.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가는 전세권을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약정은 이미지 기재지. 근데 약정이 있는 경우니까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두 번째 갑니다. 전세권 이전까지만 줄 것이요. 가벌입니까? 얼병입니까? 얼병.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두 번째 갑니다. 수인의 공의 1인이 자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전세권, 각하 대상이다. 자, 지분, 전세권, 각하 대상이다. 지분에는 용익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전세권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용익권은 안 된다. 용익권은 안 된다. 용익권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수개의 부동산 줄 것이요. 위에다가 5개. 권리를 목적하는 전세권도 할 수 시작 있다. 있다다. 아니 10개 한꺼번에 전세할 수 있지. 됐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죽었습니다.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는 전세금은 죽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오덱스다 X. 불가능이다. 가능이다. 가능. 자, 제가 여러분들 전세금 반환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전세도 이전이 되고 저당도 이전이 다 돼요. 임대차도 이전이 다 되죠.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쉬운 표로 말하면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 전세권은 소멸했잖아요. 그럼 이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데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하는데 기간이 끝나도 이전이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럼 그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럼 이게 전세금 반환이라는 게 뭐예요?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 말이거든. 그럼 민법을 좀 가져오면 전세는 용익이다, 용익 아니다? 용익. 끝났죠? 그럼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면 경매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그래 이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은 끝나야 이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수업을 말할 때는 이래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을하고 병하고는 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채권자 돈 1억을 빌려줬어요. 다시 갑하고 을하고는 자 봅니다. 1월 2일 날 전세를 살고 12월 31일이에요. 됐죠? 그럼 을이 이 집에 대해서 전세를 샀는데 전세금이 1억이다 이 말입니다. 전세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한테 병한테 갑니다. 내가 이 집에 전세 살고 있다. 12월 31일이 되면 전세기간 끝난다. 끝나면 전세금 1억 돌려받는다. 돌려받으면 돈 갚을게 5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 말 돼야 안 돼요? 돼. 이제 빌려갔어요. 자, 그럼 전세금 끝났어. 끝났다면 을은 전세금 돌려받고 말소등기 해주면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갑이 전세금을 반환 안 해주거든. 이는 동시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물건의 성격이 되잖아요. 경매 붙이면 돼야 안 돼요? 돼. 이때 을은 전세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을은 5천만 원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전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말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그렇게 공부해두면 됩니다. 아, 답은 결론은 이겁니다.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된 후에는 할 수 있다.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쓰잖아요. 35번입니다. 35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2번으로 갈게요. 건물에 죽었습니다. 구조가 변경.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위에다가 이거를 썼어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그래가 소재, 지번, 지목.
지목, 면적, 구조, 종류예요. 자, 옛날에는 출제인이 시험 문제 그러면 이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로. 요즘에는 이 낱개로 쓰는 거예요. 낱개로. 부동산 표시죠. 오케이? 네. 부동산 표시가 이거잖아요. 그 옆으로 갑니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기를 시면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기록 OX다 X.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가 변하면 먼저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까? 대장을 먼저 고칩니까? 대장. 그럼 등기 기록 위에다가 대장 이래 쓰면 돼. 2번으로 갑니다. 면적의 변경 줄 거세요. 옆에다가 부기등기 줄 거세요. 부기등기. 그래가 2번, 3번을 묶으세요. 그래 옆에다가 표제부라고 쓰세요. 표제부. 구조나 면적은 부동산 표시잖아요.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에 한다는 거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몇 번이면 4번입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죽었습니다. 요역지, 지역권. 합병할 수 있다. OX다 X. 요역지가 아니고 성역지다. 성역지. 성역지는 일부에 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등기기록과 대장상 죽었습니다.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 경우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등기기록을 기초 OX다 X. 등기다 대장이다 대장. 자, 36번입니다. 몇 번? 36번은 답이 2번이죠. 그죠? 2번. 자, 보세요. 푸는 요령을 한번 볼게요. 1번에 농지 줄 거세요. 전세권 줄 거세요. 됐죠? 실행된 경우. 자, 죽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OX다 X. 이렇게 하세요. 농지에는 전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말은 밑에 옆에다가 썼어요. 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3번으로 갑니다. 다시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 피담보 채무의 소멸로 는 건전한 것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건전항의 변경에 죽었습니다. 부기등기는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꼭 기억하세요.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죠. 항상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는 원칙은 뭘 말소한다? 주등기는.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면 3번에 공동상속인중 값 관련 상속 지분 줄 거세요. 상속 등기는 등기간이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다, 있다.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 묶으세요. 1번, 3번, 4번, 5번 묶으세요. 그거는 옆에다가 등기 대상이 뭐다? 아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갑 소유 건물의 의뢰 죽었습니다. 동산질권.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다, 있다. 동산질권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다음에 5번을 조심해서 봅니다. 채권자 갑의 의뢰 등기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어한 갑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줄 거세요. 가압류는 신청을 합니까? 촉탁을 합니까? 촉탁. 이거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면은 직권으로 말해서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끝에가 다 틀린 겁니다.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네. 37번입니다. 37번은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몇 번? 5번이죠. 그죠?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자르세요. 저당권 위에다가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2번입니다.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의 정액에다가 동그라미 치라. 변경등기 등기상 이행환경에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성락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성락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시작 없다. 그럼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로.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otherwise
등기명인의 표시 옆에다가 두 개를 쓰겠습니다. 아래 위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어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답은 이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건전한권의 갑액에서 을로 이전한 자 죽었습니다. 건전한권 이장. 이걸 수업으로 치면 갑을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을병이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시험장에 가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갑, 을 이렇게 말해요. 출제위원은 을갑 이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할 때 갑, 을, 병이잖아요. 그러면 일이 가는 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을 할 때 갑, 을, 병 이래 써주면 되는데 갑, 을 이럽니다. 갑액에서 을로 건저당권을 이전하는 거 이래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요 단계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쳐서요. 부적법에 맞으니까 회복에다가 동그라미. 이걸 못 찾아내면 큰일 납니다.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밑에다가 썼어요. 일부 말소 회복, 일부 말소 회복. 일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글자입니다. 시험에 그냥 전부 말소 회복, 일부 이렇게 쓰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글자 전부는 여기 써놔놓고 쭉 쓰다가 여기다가 회복 이래 써놔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통과. 38번으로 갑니다.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1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가등기 위에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는 자르세요. 1개월 이내에 줄 것이에요. OX다 X. 옆에다 쓰세요. 지체 없이. 그러면 다시 할게요. 등기관이 가등기 위에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는 잘랐죠. 위에다가 직권말소라고 썼어요. 직권말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에 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으로 말소했기 때문에 말소된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라는 청구권이 장래에 줄 것입니다. 확정될 끝에 없다 이러면 OX다 X. 있다. 3번에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이 관련이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관련된 애가 자 죽었습니다. 자기의 지분, 가등기의 지분까지 줄 것이에요. 본등기를 신청해서 없다다, 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답은 이렇게 풉니다.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가 전부는 되고 지분이 안 되는 게 많지. 근데 가등기는 반대입니다. 반대. 요리 와보세요. 자. 이런 거는 단순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이 집이 시가 3억짜리라. 그러면 을병정 한 사람 앞에 1억씩 내어가 3억짜리 집을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있지. 그런데 정도 지분을 매매할 수 있거든. 그런데 가등기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러면 지분은 매매가 되는데 가등기는 물건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이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부는 안 된다는 말은 시험에 내기는 곤란해. 왜? 세 사람이 같이 가서 본등기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그게 아니에요. 정의,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병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전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가등기문에 또는 가등기의 등기서에는 가등기면에 동그라미 칩니다. 성납, 받아, 단독, 어드와이더, 5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에 의해 소유인은 본등에게 가등기의 경우에 자,
된 해당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죽었습니다.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직권말소 한다. 오덱스다. X.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말았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 정도는 돼 있거든. 답을 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인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거든. 그러면 가등기 전의 등기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이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해볼게요. 1번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써요. 가등기. 답입니다.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가등기에 가압류니까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그러면 이의 뭐다?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항상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거든. 종은 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했어. 하면 자 답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그럼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대. 그 말소 안 한대. 그게 해당 가등기상. 39번으로 갑니다. 몇 번?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요리로 오세요. 답은 이거지. 칠판을 보세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말할 때는 이 말입니다. 말소입니다. 말소.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말소를 해야지. 말소. 그럼 요 가처분 등기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다? 단독 말소예요. 단독 말소. 그럼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의 소유자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정해 을이 소송을 걸었어. 소송을 걸면 가처분을 해요, 안 해요? 해. 그럼 가처분 등기에도 소유자는 갑이라. 그럼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요게 가처분 등기, 이게 가처분 이후의 등기지. 그러면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 그럼 우리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판결서 갖고 소유권 이전해야지. 할 때 요거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 꼭 끼어서 을이 이거를 죽이는 겁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했죠. 내가 가처분 등기 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고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요게 이제 단독 말소입니다.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을의 가처분 등기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죽었습니다. 법원의 촉탁, 오더와이더, 두 번째 갑니다. 을이 성사하여 판결서가 소인 신청할 때 죽었습니다.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다가 썼어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옆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시작. 단독 말소. 그래 되는 게. 그 다음에 을이 성사하여 판결서 소인 신청할 때 병의 말소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요리 잠깐 해보세요. 을이 소송에서 이겼죠. 그럼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럴 때 소유권 이전할 때 이거 말소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4번으로 갑니다. 을의 성사하여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자르세요.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맞아요? 네. 5번으로 갑니다. 을의 가처분 등기 후에 갑이 병에게 소인 신청하면 죽었습니다. 각하지 않는다. 잠깐만 열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다.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통과.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제. 맞죠? 네. 답은 몇 번? 3번이지. 이런 거는 그건 답만 해오는 겁니다. 3번에 가볼게요. 집행정지 효력이 시작 없다. 있다가 아니고 시작 없다.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라. 맞다, 맞다? 맞습니다. 1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죽었습니다. 관할 지방 법원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여기서 조심할 때 이의신청은은 법원입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입니다. 두 번째,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는 시작 없다. 없다 옆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26회 때도 답, 28회 때도 답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30번, 이제 3번은 이제 되죠. 그러면 4번에는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이라는 기관의 등기관에게 죽었습니다.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에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등기 해놓고 부기등기 해놓고 재판할 수 있다. 마지막에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고려되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